네, 안녕하세요. 조혜영입니다.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니까 저도 한번 살짝 흔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또 코로나가 기회가 돼서 이런 강의를 해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평소에 제가 많은 영감을 받았던 이런 강사분들을 뵙게 되니까 오히려 되게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간 받았던 그런 좋은 열정, 그리고 또한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키워왔기 때문에 저도 경험한 뉴스킨 사업에 대한 매력, 가치, 이 비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것들을 담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화면 공유하고 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주제는 뉴스킨 사업의 매력과 가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했었고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11년간 했었고요. 뉴스킨이 이제 세 번째 직업이에요. 그래서 23년간의 경제 생활을 제가 벌써 해왔더라고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직업을 이렇게 행복한 감정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강의보다는 뉴스킨의 비전 또는 뭐 가치 이런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냥 편안하게 제가 경험한 뉴스킨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과거에 뉴스킨을 다단계 또는 이제 화장품 파는 일로 저도 예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A사 네트워크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끔은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과 실제로 이 일을 들어와서 보고 제대로 된 본질을 본다면 인식과 본질의 갭 차이가 가장 큰 것이 뉴스킨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한 분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러 오시는 시간이 됐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편견보다는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 좋은 경험들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어릴 때의 사진입니다. 너무 이제 어릴 때 사진인데 제가 딸을 낳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제 딸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욕심 많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유난히 남들보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때 공장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눈치상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참고 그래서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남의 집에 가면 따뜻한 밥도 해주시고 좋은 것도 많고 해서 많이 놀러 다니면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떤 습관이 생기게 됐냐면 노트에다 적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뉴스킨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질 수 없으니까 빈 노트에 나는 나중에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볼 거야. 참고로 저는 시골 홍천에서 태어났고 오랜 기간 춘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20살이 되면 서울에 와서 살아보고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한번 돼보고 싶다는데 왜 그랬냐면 보아야 사람은 꿈을 꾸는데 멋진 삶을 이렇게 보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이 되기는 좀 어려운데 연예인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도 많이 다니고 막 좋은 것도 많이 누리고 근데 제가 연예인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은 아니다 보니 연예인 코디네이터가 되면 연예인들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막연한 그런 꿈을 꿔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걸 좋아해서 이대 앞에서 옷가게에서 일해보기 이런 제가 원하는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지금에도 생각을 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적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추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첫 번째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21살의 나이에 2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여유로운 상태에서 했으면 좋은데 부모님의 지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가 이 월급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은 너무 재미있고 연예인들이 가는 전 세계를 또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넓고 볼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에 눈이 띄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여도 그게 돈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부모님이 지원해줘서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이대 앞, 아까 제가 드림북에다 적어놨던 이대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0대면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나이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제가 문도 열고요. 디스플레이도 바꿔보고요. 한번 사입도 해보고 제가 다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사장 마인드로 열심히 좀 그 옷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옷을 떼어오는 것도 재밌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도 재밌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이제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한번 해볼래? 라고 그 옷가게를 한번 경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도 열고 매출도 계산을 하고 남은 금액은 사장님한테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건 난데 저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 가져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가져가는 수입을 봤더니 3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냥 이런 옷가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한 번도 사장님을 꿈꿔본 적은 없었지만 그 옷가게에서 사장이 돼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 옷가게를 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흔쾌히 돈을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너 맨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니네 엄마가 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속상해했는데 아줌마가 한번 도와줄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저는 옷가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큰일 난다고. 그거 하다 망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지만 제가 만약에 사장을 선택하지 않고 직원을 선택한다면 제 삶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라는 삶의 한계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300만 원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200만 원 안에서 해야 되는 이런 제한된 삶이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에 도전을 해보고 망하면 그 돈을 다시 갚을지언정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게 됐고요. 그 옷가게 사장으로서 23살의 나이에 이대 앞은요.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아마 이대 앞에서 옷을 사보신 분이 여기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옷을 어느 정도로 잘 팔렸냐면요. 계산대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던지면서 장사를 하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아이에 매달 2천만 원도 벌고 3천만 원도 버는 23살의 나이에 사장님이 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옷가게 사장이 되고서 제가 그동안 적었던 드림 리스트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전 세계를 다녀보고 싶었고 어떤 때에는 한 달 동안 그냥 내가 쉬고 싶은 곳에서 그 여행지에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돈이 주는 이 행복의 가치들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장은 바쁠 수 있지만 저는 좀 직원에게 맡기고 그간 제가 못 누려봤던 라이프 스타일을 그때 좀 많이 누려봤거든요. 여행지도 다녀보고 원하는 것들도 사보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이제 눈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산병원 이렇게 VIP실에 모시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눈도 안 아플 정도로 행복하다고 아산병원의 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행복함을 줄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 가족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친구네 가게도 친구들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 사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나와서 맛있는 밥 먹고 저는 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직장으로 들어오고 그런 저를 보고 친구들이 너무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옷가게 하면서 나는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월세를 주면서 매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손님들이 오더니 가격표를 보면서 입어보고 G마켓에서 사자. 입어보고 옥션에서 사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G마켓에서 옷을 사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G마켓 위에는 이런 로고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 유통에 변화가 생겼고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 유통에도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준비해야 돼, 온라인으로 팔아야 돼. 근데 저는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입어봐야 사지 어떻게 안 입어보고 사?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점점 G마켓과 이런 온라인의 시장들이 커져 나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게 됐고요. 내가 이 옷가게로 5년? 최소한 6년 정도를 먹고 사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500, 300, 200,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찍는 그런 순간까지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저만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 되게 옛날 사진이라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표도 이렇게 샀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줄 서서.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기계로 대체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기존의 도구를 가지고 계속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겠구나. 나도 어떤 도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도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1억 2천 정도를 주고 이대 앞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권리금이라는 것은 언제 받는 거냐면 그 가게가 잘 돼서 시장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장사할 테니까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리금을 줄 테니까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할 때 받는 돈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결혼 자금이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어려워지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54세에 치매가 오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58세에 중풍이 오는 이런 일들을 제가 동시에 다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은 드라마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저희를 열심히 키워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서 저희에게 이런 병든 몸을 가지고 너희에게 부담감을 주는 부모가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철이라는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벌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철부지 딸에서 이제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님의 노후까지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해본 일이 없고 돈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다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게 됐어요. 이게 현실이고 TV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구나. 나는 그냥 내가 지금 가진 도구로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왔지만 이런 현실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 싫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먼 미래를 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살아왔던 제가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저는 23살에 옷가게를 시작을 해서 34살까지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인생의 100세 그래프를 보면서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서 이 남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존재할까? 제 친구 주변들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34살의 나이에 제가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오로지 옷가게만 했던 사람이 어디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대기업 600만 원, 700만 원 받고 다니던 친구들조차도 경단녀, 아이 낳고 경단녀가 돼서 150 정도 받으면서 그냥 아르바이트 또는 뭐 120 정도 받으면서 유치원 알바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 도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4세에 치매가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인생이 남아있는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라는 계속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딱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정말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 진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기회만 주세요. 기회가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뭔가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보다가 이 기회라는 게 없어지고 내 눈앞에 이 비전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사람이요 엄청나게 다운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를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보기도 싫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이 일을 알아보다가 반대를 하셨대요, 본인도. 근데 제대로 알아보니 큰 사업의 기회가 있고 혜영자매처럼 이렇게 옷가게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큰 비전을 보고 그 비즈니스를 하더라. 나는 이제 인도로 떠나는데 더 이상 알려줄 건 없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지금 혜영자매가 하는 그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러 왔던 자리에서 처음 들었던 강의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강의의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였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가 대단해서 성공을 했나? 근데 첫 번째, 사는 방법의 첫 번째가 다른데 그게 뭐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분명하게 살고 싶은 삶을 먼저 정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삶을 디자인할 거야. 나는 끝점에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자기 인생의 성공이 뭔지를 정의하고 끊임없이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를 고민해서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것부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습니다. 성공이 뭘까?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저는 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그때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만난 이 도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인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그 도구를 잘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도구를 선택한대요. 내 옆 사람이 옷가게 다니네. 내 옆 사람이 대기업 다니네. 그럼 나도 대기업 다녀야지. 또는 엄마가 간호사가 돼야지. 이런 게 안정적이야.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먼저 도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도구를 선택한 이후에 도구가 주는 만큼만 꿈을 꾼다는 거죠. 내 월급은 200이구나. 내 월급은 300이구나. 그럼 부모님에게 주는 용돈도 그 안에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도구 안에서 내 삶을 디자인하는 이 전혀 다른 인생의 방법을 제가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살고 싶은 삶을 정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물론 어린 시절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행복한 상태가 뭔지,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지를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한 상태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쯤에 이 안에서 배우게 됐던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인생에 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꿈이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겠죠. 아니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행복하고 싶다라고 외치면서 살아왔지만 그 행복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이 6가지 요소가 채워져야 된다는데 아마 건강이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건강이 깨지면 뭐 모든 삶의 행복은 깨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뭐 영적인 부분을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재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 인생의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불행의 80%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재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의 삶도 책임질 수 있고 또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물론 돕기 이전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 이렇게 되고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가 그래서 정말 이 가난이라는 게 엄청난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너무나도 절실하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쯤 계기에 엄마가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엄마가 A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걸 엄마가 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나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이런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내가 옆에서 병간호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재정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님 곁에도 있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혜영아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 자신이 재정적으로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배우게 됐다고. 엄마는 네가 엄마 곁에서 엄마를 돌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네가 이 나이에 여기 와서 병수발 드는 모습을 보는 걸 엄마가 지켜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네 삶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네 재정을 완벽하게 건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게 엄마는 꿈이라고. 병원에 올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네가 만난 도구로 그 성공을 해서 그래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거지. 네가 올바로 쓰지 못하면 엄마를 돕고 싶어도 네가 도울 수 없는 거라고 엄마가 그걸 너무 많이 느낀다고.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네 재정을 책임지고 주변도 돌아보고 이 가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아주 강력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맞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재정 상태를 만드는 1차적인 목표에 전념을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진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 행복의 6요소 안에서 정리를 해보라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이때 이 숙제를요, 2주 동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내가 명확히 살고 싶은 삶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떤 삶이 내 인생의 끝점에서 행복한지를 내가 명확히 정의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너무 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보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행복이고 어떠한 것들이 삶의 중요한 가치인지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 위에 프리덤이라고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 제가 이 뉴스킨을 시작할 때쯤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알리고 그때 이제 옷가게 건물주에게 매달 이제 저는 건물을 냈잖아요. 11년 동안 건물주에게 냈는데 그 건물주와의 대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계약서 사인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그만두는 거냐고 오랫동안 옷가게 했는데 해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더니 그거 나랑 똑같은 일 버는 일이잖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나랑 똑같은 권리 수입 버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거 앞으로도 미래로 가능성 굉장히 있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게 아쉽기는 하지만 참 열심히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보통 건물주가 아니었어요. 건물의 월세를 360군데에서 받는 건물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360군데에서 돈을 버는데 왜 굳이 회계사를 하세요? 얘기를 했더니 자식들에게 그냥 먹고 노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일로서도 자신감 있게 이 일을 해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싶다고. 근데 애들이 3명이 있는데 지금 4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게, 아, 태어나서 4개국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께 듣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친구 중에 변호사도 많고 회계사도 많고 친구들이 많은데 똑같이 자기처럼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놨지만 뭐가 다르냐. 아이들을 보러 갈 수가 없대요. 기러기 아빠라는 거죠. 돈만 계속해서 보내지만 본인은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을 보러 갈 시간도 없이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빠를 어색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런 삶을 살더라. 그게 과연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지금도 티켓을 끊어서 아이들을 보러 갈 자유가 있고 아이들은 날 보러 올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똑같은 수입을 버는 일 하니 응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늘 기억하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인생보다는 정말 내가 그 정확한 인생의 삶을 디자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강의의 내용과 맞물리면서 맞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도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개발이 되거든요. 이 성장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옷가게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능력이 개발이 됐냐면, 혹시 이대 앞에서 옷을 사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대 앞에 언니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환불 손님과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너무 드센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내 모습을 봤는데 제 모습이 성장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제 모습을 제가 그때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기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능력이 엄청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되고 싶은 거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 병원비, 남은 인생에 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었고요. 그러네,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남편이 아닌 그 남편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부모님들 용돈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 건물의 월세 주인처럼 경험을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무언가를 사주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해주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킨 안에 와서 보면서 제가 그 어떤 성공자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여기서 저희의 리더인 정연모, 김문주 사장님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이분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이분들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놨고, 이런 스피치들을 막 하는데 이 일이 도대체 뭐지? 이 일은 정말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도 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행복이라는 책은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짐 콜린슨이라는 이런 하신 글도 되게 와닿았습니다.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 리더 사장님께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내가 이 뉴스킨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정말 내가 함께하는 이 팀원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런 인생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이런 일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곡히 적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적어왔더니 저희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께서 이게 진짜라면 성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꿈을 찾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34살의 나이에 누가 장난이라도 나한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기회 줄 수 있을까? 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설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죠.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진 삶에서 현실 속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책에서 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근데 꿈을 찾는다라는 게 이지성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이상 내가 꿈을 찾기 위해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나는 꿈이 없나 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을 찾는 중이고요. 이제는 또 더 다른 큰 꿈을 꾸어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생겼을 때 사람이 변하고요. 에너지가 달라지고요. 삶의 열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원하는 인생,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사닥다리가 되어준 이 뉴스킨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감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한켠에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도구래. 그리고 뉴스킨에 와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저게 진짜일까? 진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막연하게 한켠에 남아있는 이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오랫동안 좀 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그런 부정이 있었어요. 아,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닌가?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이 나에게 막 꿈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생을 걸고 해야 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서적을 엄청나게 많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별점을 정확히 알게 됐고요.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 다단계 차이를 제가 분명하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9개월 동안 내가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알아보고 근데 이게 뉴스킨에 와서 뉴스킨 하는 분들의 강의만이 아닌 객관적인 책과 또 이런 전문 강의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사업의 원리를 좀 이해하게 됐던 과정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납득이 좀 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생산자가 물건을 2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가 1,000원에 받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광고를 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껴서 소비자에겐 1,000원이 돼서 온다. 저는 이거를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쫄바지를 3,000원에 떼어다가 이대 앞에서 10,000원에, 15,0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직접 총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구매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저도 화장품을 써왔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장품 값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SK2 에센스를 18만 원 주고 사서 썼었는데 그 원가가 1,160원이라는 걸 알고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1,160원과 이 18만 원의 갭의 차이는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사서 썼다라면 이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유통에. 뭐냐. 이제 그런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의 많은 단계들을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쇼핑.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 마진이 빠져서 이제 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하게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홈쇼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봤을 때 요즘에 어디에서 제품을 많이 주문을 하죠? 예, 인터넷 쇼핑, 대형마트, 홈쇼핑 이런 곳에서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게 되겠네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맞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더 다른 유통의 변화들이 생기겠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물건을 유통하지 않겠다. 우리는 불필요한 실질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가는 1,160원인데 18만 원으로 뻥튀기 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원가의 2배를 투자하면 제품의 질은 7배 정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생산 원가에 돈을 투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800원보다도 더 저렴한 700원에 끝내주게 좋은 제품을 전달을 한다라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쓸까? 거기에 광고마저도 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제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직거래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180도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게 됩니다. 이론은 이론이지만 실제로 내 피부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됐고요. 저는 180도를 쓰면서 그 이대 앞에는 피부와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너 얼굴에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이게 정말 자동적으로 되면서 와, 화장품인데 피부에 비포 애프터가 나온다. 이건 돈이 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이 이론이 이 뉴스킨은 실제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누가 돈을 버냐? 기업이 이 광고하고 기업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유통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소비자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소비자가 나를 통해 제품을 쓴다라면 이 캐시백을 나에게 돌려주는데 여기서 완전히 다른 보상은 만약에 이런 제품이라면 정말 평생 쓸 것 같은 거예요. 단순 한 번 당신이 이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마진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품을 쓸 때마다 마치 건물의 월세처럼 나한테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는 그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수입의 형태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건물의 월세처럼 제품이 팔려나갈 때마다 내가 돈을 버는 구조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요, A사, 뭐 또 다른 A사, 그리고 뉴스킨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됐었는데요. 그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시대는 안티에이징 시대가 됐고 우리는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회사의 방향들을 잡고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제 구글, 삼성도 이 안티에이징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뉴스킨은 이미 이 안티에이징의 에이즐락이라는 노화된 우리의 피부를 과거로 돌려주고 지금부터 내가 갈바닉을 바르면 12시간 동안 늙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리 원인 아이템이었어요. 장사를 해보면 이 온리 원인 아이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내가 시장에 가서 너무 잘 팔리는 옷이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만 준대. 제가 그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뉴스킨은 아이템이 정말 다르구나.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에이즐라. 사람들은 늙기를 싫어할 거고 내가 발라서 젊어지고 먹어서 젊어진다라면 이 제품을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지 알면 다 쓰지 않을까? 이게 실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 첫 번째 소비자고 제 직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피부에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쓰는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뉴스킨 제품을 쓰고 얼굴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언니 이 제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시술도 받고 화장품 모든 걸 다 써봤는데 이렇게 피부가 바뀌는 거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작은 확신으로 또 다가오게 됐고요. 이것도 제가 주변에 전달했던 친구인데 갈바닉을 통해서 이 친구의 별명이 땡글이었거든요. 근데 갈바닉을 통해서 이 얼굴 윤곽이 이렇게 성형이 되면서 완전히 작아져서 결혼식장에서 너 소나의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화장품을 써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화장품이 된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재구매가 되고 돈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갈바닉을 16일 동안 매일 했던 본인이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던 사진이거든요. 화장품이 이런 일을 한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장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요. 안티에이징 시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 이 오른쪽 친구는 지금 제 이제 소비자 군단 중에서 가장 제품을 한 달에 130만 원, 140만 원을 매달 쓰는 소비자인데 늙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뉴스킨을 만나고 이게 지금 더 젊어져서 최근 사진인데 자기의 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점점 이 젊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하면 에이즐라 이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알아요. 너는 에이즐라 없잖아. 너는 에이즐라가 아니잖아. 이게 뉴스킨의 엄청난 파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템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됐고요. 사업 초반에 저는 이게 무자본이잖아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이런 기회를 얻는다라는 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막 털어서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 제품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아토피인 친구 또 뭐 무릎 안 좋으신 분 파마넥스 제품들을 3개월치씩 막 선물을 해드리면서 먹고 피드백도 주세요. 이 제품이 진짜 이런 효과가 나는지 주세요. 그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제가 제품의 확신을 엄청나게 키워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구매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 이것이 뉴스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권리 수입, 월세와도 같은 소득을 만들어내주는 강력한 아이템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걸 넘어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다.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시죠. 뉴스킨에 대해서 뉴스킨이 어떤 일이냐. 플랫폼 비즈니스다. 내가 제품 하나 생산해내지 않고 창고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매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안티에이징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뉴스킨 제품과 연결할 수 있는 앱 하나로 내가 연결만 해두면 그 사람이 제품의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게 예전에는 택배도 발달이 안 되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야 됐던 예전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비즈니스가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연결시켜줌을 통해서 이런 소득이 창출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로도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런 제품을 전달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생겨서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에 의해 매달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런 권리 수입을 받을 수 있어.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제가 옷가게를 완전히 접고 전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기회가 있냐. 이런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 중에서는 나도 이런 제품으로 이런 권리 수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가 가진 노하우로 이들이 이 대리점을 할 수 있게 이런 수입을 벌고 싶다라는 사람을 가르치면 그들로부터 일으켜지는 매출에 대한 로얄티도 벌어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대리점이 없죠. 무형의 대리점이죠. 온라인 안에서 내가 이 대리점들을 마구마구 늘려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품의 확신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는 백다방은 아니지만 이제 치킨 가게를 하셨었어요. 그 BBQ라는 치킨 가게를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도 하고 싶고 하고 싶다는 사람이 주변에 생겼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내줄 수 없죠. 그 프랜차이즈 조건은 BBQ가 가지고 있죠. 근데 뉴스킨은 내가 뉴스킨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이 사업을 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내가 내줄게. 내가 직접 대리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무한대로 1대부터 6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정말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단순 짧은 강의로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게 유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옷가게를 할 때도 나중에는요. 옷가게 하나 하다가 안양에 2개를 차려봤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2개를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거 프랜차이즈 하면 되게 돈 되겠다. 제 친구들도 아이템만 괜찮으면 고깃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목표가 뭐냐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생각처럼 법률적인 부분이나 알아보시면요. 프랜차이즈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뉴스킨이 이런 모든 장치가 되어 있고 내가 이것들을 이 시스템 안에 편승해서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됐고 뉴스킨이 에서 듣는 강의들 외에 이런 경제학 박사들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내다보는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단계라고 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왜 이 한국 경제 대안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내가 얘기했던 그 건물주 그분이 얘기하셨던 진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선택의 힘이 커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무자본 무점포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자본이 없어도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다. 점포 없이 무점포로 가능하다.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필요 없었고요. 학력도 필요 없었죠. 진입장벽도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전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막연하게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이런 파트너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대리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중국 시장을 꿈꾸는 또 파트너들도 만나게 됐고 지금 시애틀에 계신 사장님 또한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비전이 큰 리더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알아봤을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시장을 가지려면 그 나라 가서 다시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뉴스킨은 내가 이 한국에서 사업자가 되는 조건을 갖추어 놓으면 전 세계 어디든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더 큰 기회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냐면 제 첫 번째 아까 그 소비자예요. 근데 옛날 제 직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원일 때도 이 친구가 너무 예쁘고 몸도 날씬해서 제가 가게에 있는 것보다 이 친구가 가게에 있을 때 훨씬 더 옷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두고 저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항상 들려줬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미연아, 이름이 미연이거든요. 너는 언니 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할 생각이야? 왜냐면 직원 외에는 꿈꾸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사장이 되어보기를 꿈꾸지 않아? 미연아, 너는 언니 밑에 있으면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안에서 늘 살아야 되고 네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해. 너도 언니처럼 사장이 돼야 돼. 네 거를 해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 친구가 그때 옆에다 가게를 내서 이 친구도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친구에게 이 제품도 전달을 했지만 이 사업의 기회도 함께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옷가게 장사가 잘 됐을 때 친구들이 와서 나 좀 옷가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 노하우 좀 알려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대 앞에 옷가게 친구들을요 5명을 옷가게 낼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제 단골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제가 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짜 전봇대 뒤에 숨어서 내 단골이 거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경쟁 구도가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 가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왔을 때 경쟁 구도가 되면요 완전한 도움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그런 방식, 경쟁의 구도가 아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전달한 이 사람이 성공할수록 나도 성공하는 일인 거예요. 회사가 주는 기회는 우리가 그런 교육이나 마케팅을 담당하지 않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이 친구로부터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도울수록 나도 잘 되고 이 친구도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윈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EBA가 됐고 이번 달에 이 친구가 EBA를 마감해서 EBA가 같이 됐습니다.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공에 도전할 수 있고 내가 간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을 넘어 역전과 추월이 가능한 이 정직한 비즈니스라는 것이 너무 와닿습니다. 이건 미국 갔을 때 저희가 함께 다이아가 돼서 그때 기쁜 마음으로 기념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함께 또 EBA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사업 초반에 제가 리크루팅을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친구였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이 친구한테 찾아갔을 때 이 친구도 자영업으로 한 500, 600 정도는 벌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언니 나는 못해, 나는 못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도 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케이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노하우를 가르쳐서 그걸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고요. 제가 이 친구를 리크루팅 했을 때 제 주변에 친구들이 저를 다 찾아와서 자영업 잘하고 있는 친구 꼬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저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협박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친구에게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 함께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꿈들을 이뤄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함께 다이아가 됐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 성공하는 일. 그리고 요게 아까 그 시애틀에 지금 계신 파트너 사장님의 따님 분인데요. 중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됐고 다이아가 됐고 지금은 제 친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고요. 그 외에도 소비자로 만났지만 이런 인생의 도구가 필요했던 파트너 사장님들, 에메랄드 사장님들이시거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팀에 영입이 되고 함께 하면서 이런 행복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 경쟁이죠. 회사도 대부분 경쟁이잖아요. 1등의 자리는 한 명에게 또는 두 명에게 또는 임원에게 회사의 성공이 임원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성공이라면 뉴스킨은 나도 너도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노력을 해서 그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가슴에 너무나도 와닿고요. 이런 가치 있는 사업,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평범한 사람에게 온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을 꿈꾸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데 근데 투자금이 있으니까 두렵지만 뉴스킨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성공에 도전해서 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뉴스킨이 평범한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원하는 인생을 그린다. 두 번째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한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도구를 활용해 그 도구를 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한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추천을 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하지도 않은 사업을 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본인이 해보진 않았지만 깨달은 8가지 사업에 대한 가치를 녹여낸 책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리크루팅이 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아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이 와서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한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그런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변화해서 성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뉴스킨은 오래됐기 때문에 안 돼. 아니죠. 그건 기준점이 아니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뉴스킨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각자의 그룹이 있겠지만 저는 위너풀이라는 그룹을 만나게 됐고요. 위너풀 이전에도 뉴스킨 전체에 만들어진 이 함께 돕고 이 성장을 나누는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에 제가 되게 큰 감동, 무료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동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현모, 김문주 사장님께서 위너풀을 만드셨고 저의 상위 스폰서 중에 백만장자 원종순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박모세, 송정현 사장님이 계시고요. 김보람, 송원익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만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저희 정현모, 김문주 사장님은 40대에 미래의 모든 이 재정의 이 문제를 끝내놓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과거에 뭘 하셨는가? 택배. 평범하죠. 너무나도 평범하죠. 택배를 하시던 분이 이 뉴스킨을 만나서 500만 장자가 되고 이 삶의 완벽한 성공을 만들어내가는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저희 또 원종순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은 옷가게도 하셨지만 마트에서 이렇게 땅콩 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땅콩 파시고 이런 스토리들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살다가 이 뉴스킨으로 백만장자가 되고 지금 저희에겐 너무 비전이 되어주셔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나눠주시고 보여주시고 많은 마인드들을 심어주고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박모세 송정현 사장님 정말 어린 나이지만 부자 아빠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저희에게 좋은 마인드 또 가장 많이 배운 건 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사시는 분들 처음 본 것 같아요. 인생의 본이 되는 그런 또 리더의 모습을 이 안에서 만나게 됐고요. 또 저희 송원이 김보람 사장님은요.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부족한 뭐 영어 여러 가지 도움이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데 그 영역을 또 완벽하게 해주시면서 후원을 해주시는 스폰서 사장님입니다. 뭐냐면 나의 성공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 윈윈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너무 좋은 친구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너무나도 반대를 하고 제 친구 남편이요. 앞으로 본인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뉴스킨을 할 거면. 다단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도 너무 심해서 친구를 다 잃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만났던 친구들보다
이 뉴스킨의 성공을 향해서 가는 이제 이 성공 친구들을 만난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의 친구는 그냥 내 환경 안에서 만나진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안에서 같은 곳을 꿈꾸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서로 도움을 갈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크게 느끼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가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인데요.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이러고 대모하고 다니고 사업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모습으로 성공 못한다. 머리부터 잘라라. 옷도 바꿔라. 그리고 저한테 말투가 너무 주책 맞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시면서 리더가 돼야 된다.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표정도 바꿔라. 말투도 하루 종일 막 여러 지적을 받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꿈꾸고 이 안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위너플 컨벤션에서 지난번 강의했을 때 이거는 진짜 너무 이제 최고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다 했을 때 돈 주고 했었을 때의 상태지만 그때 제가 위너플에서 한 번 정말 이런 무대에 서서 내가 그동안 받은 감사를 이 스피치로 표현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비단 그냥 이런 비포 애프터가 아닌 저는 이 시절에는요. 정말 제 삶에 좋아하는 것들이 드라마. 처음에 뉴스게임 시작했는데 드라마 끊으라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라마를 보는 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미팅 나오러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옷가게 할 때 12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5시에 눈이 떠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뉴스킨에서 요구하는 성공의 조건이 저를 더 나은 사람,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좋아졌던 것이 싫어지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취미가 뭐예요? 독서. 그럼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워요. 독서라고 말하는 게. 하지만 진짜 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마인드를 배우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 신념이 되더라고요. 이런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면 저는 진짜 너무너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그런 감격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냐고. 아니요.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이용해서요. 저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더라고요. 이 사업은 시작했다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해야 성공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 힘들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나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뉴스킨에서 너무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감사하다가도 막 눌릴 때가 있어요. 비교가 돼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보다 나아졌고 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의 직업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우리 비즈니스를 딱 정의해 주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배워서 성공하는 일. 결국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노력이 특별했고 변화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일.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 사업적인 수단이 너무 좋아서 이런 자기 혼자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평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배워서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매력과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틈에서 평범한 것을 보고 꿈꾸다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한 삶을 꿈꾸게 되고요. 그것을 갈 수 있다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평생 친구들과 이렇게 매년 뉴스킨 또 이렇게 트립도 보내주잖아요. 이 트립을 갔는데 제가 여행지를 저희가 돈 주고도 갈 수 있죠. 전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비전을 그리고 그 목표를 함께 열심히 뛰어서 이룬 사람들과 함께 간 트립은요. 너무 다르고 너무 눈물 나고 나누는 대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던 트립의 모습들, 좋았던 것들, 최근에도 또 파트너들과 이렇게 제주도도 다녀오고 또 프로모션해서 이렇게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너무 좋고 좋은 곳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제가 그래서 이때 제가 함께한 파트너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 제주도에 커피 마시러 오는 그런 상태를 우리 모두 만들자고. 우리 모두 목표 이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삶으로 빨리 더 가자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제가 제주도 프로모션을 파트너들에게 걸어서 함께 다녀왔던 사진이고요. 이번에도 하와이 달성을 저 외에 이렇게 6명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리더들과 함께 가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뉴스킨을 통해서 저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그 위대함,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이 위대함,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없고 팀과 함께
정말 더 멋진 성공을 내는 것. 왜냐면요,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내가 배워갈 수 있고 그 팀워크를 만들어내서 큰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 뉴스킨 사업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친한 제 일대들과 지난번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같아. 돈도 있지만 사업 초반 얘기했던 내 주변에 내 파트너들이 나를 좋아하고 아주 부족하지만 나를 존경한다고 해주고 따라와주는 그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스폰서가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뭐 지킬 수 있고 이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진짜야. 아무도 안 부러워. 그렇게 늘 부러운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부러워. 이 행복한 상태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요, 그저께도 제 노트에 계속 제가 원하는 인생을 적어 나가고 있고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상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의심, 그런 불필요한 감정들에 나를 너무나도 많이 방치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뉴스킨으로 느끼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본 건데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행복의 6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라서 너무 감사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에 위기가 왔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신랑도 직장을 잃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제 자영업하는 친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여는데 손님이 2명밖에 안 와서 매일매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코로나 이후로 아마 미국도 엄청 많이 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이 정말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8개월 전에 제가 했던 2대 앞에 옷가게에 어떻게 됐는지 가서 찍어본 사진이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잘 됐던 가게들이요. 아무도 없는 폐허가 됐어요. 뉴스킨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를 9개월, 10개월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때 동안 열심히 이게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요.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어려움, 위기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하죠. 저도 부모님이 그렇게 되고 내가 하던 자영업이 그렇게 되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저는 기회를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는 생존 공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구조가 바뀌었고 돈을 버는 시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1년도는 이 생존 공식이 바뀌는 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도구를 반드시 찾으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뉴스킨에 와서 강의하신 내용도 이런 플랫폼의 하나로서 생존 공식에 아주 걸맞는 비즈니스로서 소개한 이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요즘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쇼핑은 사실 어디서 해요? 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나는 온라인에 파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다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다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전달합니다. 이제 다 왔고 마지막 차트인데요. 내가 인식하는 세상은 어제까지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발견한 결과물입니다. 새롭게 보고 듣고 배우고 발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는 내 삶의 도구가 이게 최선인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뉴스킨이어야만 한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진지해지고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제 한 번의 강의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볼 수 절대 없습니다. 제가 9개월을 알아봤던 것처럼 다양한 분의 스토리, 다양한 분의 강의를 통해서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의 도구로 이 뉴스킨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